저번 영상에서 독소들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간 신체의 해독 능력은 생각보다 뛰어나 어느 정도의 독소들은 전부 해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식품에는 독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에는 자체 방어 기전으로 인해 렉틴, 옥살산염, 피트산 등 독소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이런 독소들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해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소화 불량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식물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요. 보통 익히면 어느 정도 제거가 됩니다. 또한 발효 과정을 거치면 미생물들이 독소들을 분해하여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적색육이 발암 물질이고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물질이 암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류는 300만 년 동안 육식을 했었고 100만 년 넘게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이미 인간은 저런 물질에 대한 해독 체계가 갖추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저런 물질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는 뒤 실험을 통해 발표된 것인데, 저 실험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실험이냐 하면, 인간은 100만 년간 구운 고기를 먹어 충분한 해독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쥐 같은 경우 고기를 구워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해독 체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쥐에게 투여한 양도 말이 안 되는데, 인간으로 따지면 하루 구운 소고기를 1.8톤을 먹어야만 섭취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물도 과도한 섭취로 인해 물 중독 또는 저나트륨 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희석되어 뇌가 붓고 발작 혼수 상태에 빠지며 결국 사망에 이르는 질환입니다. 이렇듯이 물조차도 과하게 섭취하면 사망에 이르는데, 하루 구운 고기 1.8톤이라니요. 다 먹고 암 걸리기 전에 뱉어져 죽습니다. 또 고기가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는데, 이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역학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대장암 걸린 사람들의 식습관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설문 결과를 통해 나온 결과이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대장암 환자들이 고기 이외의 가공식품이나 식물성, 정제유 등을 많이 섭취할 수 있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사였습니다. 세계에서 육류 섭취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은 에스키모인들입니다. 저 연구 결과가 맞다면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제일 높아야겠지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도 에스키모인들의 대장암 발병률은 극히 낮고 일반암 발병률 또한 낮았습니다. 고기 안심하고 구워 드세요. 이렇게 야채, 과일, 고기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진짜 위험한 식품 독소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가공식품들이 대부분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세요? 감자나 밀가루를 120도씨 이상 가열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식품이 120도 이상으로 오래 가열될 때 아미노산 아스파라긴과 당의 화학 반응 의해 형성되는 발암물질입니다. 포테이토 칩, 치킨, 피자, 스낵, 라면, 원두커피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들에 함유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품 회사들이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함유량을 낮추기 위해 우리들이 모르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한 제품 속 아크릴아마이드 성분과 관련한 권장 규격을 현행 기준치인 kg당 1mg에서 식품에 따라 kg당 0.3에서 1mg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공식품들에는 각종 화학 첨가물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들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들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자연상태의 독소들과는 차원이 다른 독성을 지니며 인류가 접한 지 몇십 년밖에 안 되었고 적응할 시간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품 첨가물들도 수만 년 동안 먹는다면 인간이 자체적으로 해독 체계를 갖출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렇듯 현대 인류가 각종 성인병으로 시달리는 이유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당, 각종 식품 첨가물 환경 오염에서 오는 것이지, 인류가 오랜 진화 과정에서 먹어왔던 음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수화물과 당,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직접 안전하게 조리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살도 자연스레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독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인체는 강력한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은 해독이 가능합니다. 유튜버들이 고기는 뭐가 안 좋다, 채소는 뭐가 안 좋다, 과일은 뭐가 안 좋다 하는 말들은 어느 정도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식품의 기준은 우리 인류가 얼마나 오래 먹어왔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낙농업이 발달된 유럽인들은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유당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80%에 이르지만, 우유 섭취를 근세까지 거의 하지 않았던 한국인 같은 경우 유당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식품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먹어왔느냐에 따라 인체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섭취했던 음식이 몸에 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300만 년 동안 주식으로 삼았던 고기는 제일 안전한 음식이겠죠? 고기가 건강에 안 좋다는 정보들은 그냥 거르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기 마음껏 드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좋은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기원합니다.